네, 안녕하세요. 저는 WCD의 회원인 안선주라고 합니다. 저는 KPCM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티타늄을 최초로 생산한 회사의 이사로 있고, 그리고 관계사인 베록스에서 한 3년 전부터 그 대표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근 교수님 발표에 앞서서 이제 제가 패널로 선정이 되면서 제가 이 국가의 흥망성쇠와 한국 경제라는 이 주제를 보고 참 너무 큰 주제라 어떻게 하면 제가 패널 토론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WCD에는 너무나 훌륭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영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그 오랜 경험에 맞춰서 애드 밸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WCD 안에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든가 오늘의 주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짧은 견해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발표의 한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주제였던 한국 경제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한국은 뭔가 혁신과 성장이 모두 정체돼 있고 특히나 인제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가져왔던 국내 제조업 중심의 인제 산업 기반이 좀 붕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회사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규제 환경이나 경영 활동이 더 이상 제조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인제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한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위기감이라고 하는 게 인제 오랜 시간 캐치업을 하면서 성장을 해 왔는데 더 이상 일본이랑 비슷해지면서 캐치업을 할 대상이 없어진 데서 오는 어떤 그 상실감, 무력감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뭔가 롤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국가들 아니면 기업들을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 같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공습도 있었고 특히나 한국 이스라엘 FTA가 발효가 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도 이스라엘 기업이랑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이스라엘 회사랑 일을 하게 되면서 인제 방산 분야에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도 그 위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원청 업체랑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인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한국의 대기업 같은 곳이랑 일을 하면 뭐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원청과 하청이라는 관계가 설정이 되면서 모든 것은 인제 그쪽에서 발주가 오면 일방적인 관계죠. 발주가 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회사랑 일을 하다 보면 그 거대한 인제 뷰로크래시가 있고 그쪽은 인제 리걸 마인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떤 밑에 있는 서플라이어가 하는 얘기가 기술적인 의견이라든가 이런 코멘트가 그 안에 사실상 인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누구도 이미 만들어진 스펙이라든가 디자인에 수정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업체랑 일을 했는데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제품 도면이 왔고 근데 그 기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제 그 이스라엘에서 엔지니어 분이 오셨고 회의를 하는데 저희는 인제 제조를 하고 소재 쪽의 전문 기업이니까 인제 그 어떤 제안을 드렸어요. 이게 생산 프로세스를 약간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원가도 줄일 수 있고 제품의 퀄리티도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별로 기대는 안 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오신 그 엔지니어 분이 즉석에서 펜을 꺼내시더니 도면을 수정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코멘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라고 물었더니 "아 우리가 너희 회사를 봤을 때 충분히 역량이 있고 그런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제일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합리적이고 말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그냥 내 권한으로서 고쳐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되니 그다음부터는 정말 같은 제품이라도 더 잘 만들어 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느꼈던 게 이러한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실용적인 마인드 그리고
가장 이제 저희한테 절실했던 게 엔지니어라든가 인간 뭔가 제조를 하는 사람에 대한 리스펙트가 사실상 저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혁신 성장을 봤을 때 그 근거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이스라엘 관련 세미나를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참석했던 세미나에서 또 들었던 얘기가 너무 또 인상이 깊어서 오늘 저희 WCD 멤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기술 투자라든가 기술 정책을 끌어왔던 페레즈 전 이스라엘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한 방에 두 사람이 있는데 사과를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 사과를 서로 교환을 해도 결국 한 사람이 가진 사과는 한 개뿐이지만 방 안에 있는 두 사람이 각각 아이디어를 하나씩 교환을 하면 한 사람이 가진 아이디어는 하나에서 두 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제 또 들었던 생각이 '아 이거는 한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첫 번째, 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결국 이건 다양성이 문제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토론이라든가 대화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포용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혹시 넘어갈까 봐 좀 말을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이 포용성과 다양성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혁신에 이미 깔려 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WCD라는 활동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한국 사회에 좀 더 인제 기업의 관점에서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인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인제 한국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이었는데 그 경제 참여를 위해서 인제 여성 인력의 경제 참여를 위해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 인제 강화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이도 인제 유치원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인제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인제 단순히 경제 활동 인구에서 여성의 수를 증대시키는 인제 양적인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여성 인력이 잠재력과 능력을 이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질적인 면에서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최근에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면서 다시 핫해진 토픽이 인제 여성이사 할당제가 인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그 법 개정이 좀 접근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어야 사실상의 인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 인제 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버지 가업을 인제 돕기 위해서 오기 전에는 인제 에너지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할 때 국제 에너지 시장 및 정책 쪽으로 전공을 했었고 한국에 와서 인제 SK 경영경제연구소에서 에너지 산업 담당으로 있었는데 그 이런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인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인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산하의 국제 에너지 기구입니다. 영어로 인제 International Energy Agency라고 하고 IEA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저는 거기서 인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IEA는 맨 처음에는 인제 그 석유 오일 쇼크 때문에 헨리 키신저가 주도가 돼서 석유 공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 기구였지만 지금은 화석 연료를 넘어서서 신재생 에너지 전부를 망라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인제 조언을 하는 최고의 띵크탱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근무를 시작을 했을 때는 인제 산업부에서 파견 나오신 공무원 한 분을 빼놓고는 인제 프로페셔널 그레이드로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서 들어갔던 한국인이 인제 제가 제일 처음이었어요. 한국은 2002 년도에 여기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됐다고 하니 인제 같이 공부를 했던 뭐 중국 출신, 중동 출신 친구들이 인제 매우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IE에서 너무 근무를 하고 싶어 하지만 IA의 30개 회원국의 출신이 아니면 사실상 거기서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인제 윌링하지만 근무를 할 수는 unable한 상황이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인제 정확히 좀 반대되는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IA가 1974 년에 창립됐을 때부터 파운딩 멤버로 있었고 거의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분담금을 인제 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국 출신 이제 일본 출신 직원들이 IAEA에 근무하는 수를 늘리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젊은 인력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 해외 해외 근무 경험이라는 게 사실상 본인의 커리어의 발전에 있어서 그렇게 플러스가 안 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회원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윌링하는, 그러니까 그런 인원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너무나 인제 감사하게도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이 인제 갖춰졌던 거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인제 저의 노력과 인제 의지가 있어서 가능히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인이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의지 말고도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함께 받쳐줘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여성 의사 할당제를 바라볼 때도 좀 비슷한 시각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걸 여성 의사 할당제라고 부르면서 일이 지금 좀 약간 이 법의 취지가 왜곡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실제 조항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이 조항의 의의는 이제 기업의 이사회라고 하는 최고 의사 결정 집단에서 가용될 수 있는 인력 풀에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최소한 30% 정도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그 첫 번째가 이제 젠더라는 조건을 이제 그 들어가서 이 법을 만든 게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이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에 맡겨둬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수치를 보더라도 저희 나라에서 인제 여성 임원이라든가 여성 이사의 수가, 이것이 정말 외부에서 어떤 규제라든가 인제 법이 바뀌지 않고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잖아요. 지금 뭐 5%다 4%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제 제가 정책학을 하면서 배웠던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policy in ac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었거든요. action of inaction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그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냥 정말 inaction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상 유지를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또 다른 액션이라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정부가 그냥 노 액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인제 그 개념을 배웠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는 것은 여성 임원이라든가 여성 이사의 수를 그냥 이대로 가져가겠다라는 현상 유지의 인제 정책적 선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인제 다른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다만 이것이 인제 계속 여성 이사 할당제라고 불리면서 이 법이 가지는 취지가 좀 계속 왜곡이 되는 현상이 오고, 그것이 인제 이 법에 대한 비판으로 계속 이어질까 봐 쪼끔 걱정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 CEO는 남성 CEO와 좀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남자와 같아야 된다. 남자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제가 사석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 커리어에서 최고의 보스, 그다음에 최악의 보스도 두 분 다 여성이셨어요. 저한테 최고의 보스는 인제 독일인 분이셨고,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제 저의 멘토처럼 제가 어떻게 커리어를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지, 이 조직의 정치 안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까지 인제 다 가르쳐 주신 분이셨는데, 최악의 보스는 인제 IEA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 분이셨는데 네덜란드 정치인 출신이셨어요. 국회의원 하셨고 장관을 하셨고. 근데 이분은 IEA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띵크탱크 국제기구가 던지는 그런 에너지 관련 메시지 그 자체보다는
본인이 어떤 언론과 얼마만큼 인터뷰를 하는가. 내가 내가 어디 출장을 가면 상대방 측에서 공항에 어떤 차를 보내주는가. 내가 저녁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내가 앉는 테이블이 식당 제일 중간에 있고 난 그 테이블이 제일 센터에 앉아야 되는가. 이런 거 의정과 외양이 제일 좀 더 중요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되게 제 커리어가 한창 이제 에너지 전문가로서 쌓아가던 그런 시점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인제 많이 느꼈던 것이, 그러니까 어떤 리더의 자리로 왔을 때 리더가 사실상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리더가 무능한가 유능한가, 그 조직이 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그 자질과 역량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여기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논해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네. 제가 생각하기로 인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면,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뭔가 좀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이스라엘 같이 혁신적인 나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경제 규모라든가 인구 규모, 그다음에 국가가 처한 상황도 이스라엘과 저희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사회 산업 기반도 많이 다른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국에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저희는 이제부터는 어떤 나라도 가보지 않은 그런 방향을 저희 스스로 찾아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안에서 앞서 나가는 국가들에서 갖고 있는 그런 역동성을 담보해 주는 다양한 사고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인제 저희 WCD가 항상 일조를 하고 있다고,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이든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성 리더가 더 이상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의 노무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 어 그것이 인제 저희 WCD가 생각을 했던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만 또 오늘 강연과 또 패널 토론, 저희 WCD 교육 세미나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저명하신 강연자와 저희 업계 경영을 하시거나 경영에 또 사회이사로 참여하시는 저희 이사 회원께서 본인의 경험과 이런 또 말씀하신 내용에서 실제 좀 더 저희가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발표하는 이런 포맷으로 구성하고 있는 게 저희 교육 세미나의 또 특징 중에 하나고 자랑입니다. 그래서 같이 또 자리하고 계시는 저희 다른 회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점도 있으시고 또 질문도 있으시고 또 같이 쉐어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윤현 교수님. 네. 네, 요 마이크하고 앞에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은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예, 질문하러 이렇게 앞에까지 나오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은형 국민대 경영대 교수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부분이 세계 기업사하고 한국 기업사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좀 풀지 못한 약간의 질문이 있어서 이근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얘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하다 보면 약간 저도 알고 싶은 부분인데, 한국하고 대만을 이렇게 보면서 경제 발전 단계에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거,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걸 뭐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적산이라고,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좀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용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적산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불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 관계, 거기서 우리가 되게 대기업 중심적인 어떤 경제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만을 보면은 TSMC 같은 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TSMC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르게 발달하고 있는 건지, 그런 과정이 좀 대만하고의 비교가 되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멘트인데요. 아까 그 이근 교수님 마지막 슬라이드에 대해서 우리 안선주 대표님이 또 이제 코멘트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코멘트를 하자면, 지금 현재 지배적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지배적인 룰이 있어요. 경쟁의 룰이든 리더가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어떤 스탠다드건, 그건 전부 남성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그런 걸 통과를 못하면 아예 리더가 될 수 없고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다르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안선주 대표님 말씀에도 동의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지배적인 룰에서 좀 잘하면서도 또 자기만의 다른 어떤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래서 뭐 더블 바인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성에게 더 이제 많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교수님 저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핵심이 그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그 두 분 좋은 코멘트 감사하고요. 제 생각에도 제가 여성성을 뭐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업 문화가 다 남성 중심 기업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CEO도 자질보다는 어떤 뭐 관시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한국의 기업 문화가 기업이 어떤 뭐 좋은 제품으로 공정하게 경쟁보다는 네트워크나 관시 가지고 성장하는 문화가 남성들 문화인데, 그런 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성 CEO들이 그런 한국의 기업 문화를 좀 바꾸는 식으로 지배적인 그 룰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작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좀 말씀드렸다는 것이고, 그다음 한국 대만 문제는, 한국 대만이 뭐 통상적으로 이제 한국은 대기업, 대만은 중소기업 모델 그러는데, 두 나라가 똑같은 점이 뭐냐면은, 저는 그 세계 포춘 500대 기업에 있는 나라들의 기업을 보는데, 대만도 8개를 창출했어요. 한국이 15개인데, 그렇게 저는 포춘 500대에 한 몇 개 이상 올린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고, 못 올린 나라가 중진국 함정입니다. 태국 1개, 말레이시아 1개, 뭐 멕시코 0개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초유량 기업을 창출한 나라가 바로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 간 나라고, 한국과 대만이 똑같아요. 그래서 나라 규모 대비 더 많이 창출한 정도 면에서 한국과 대만이 유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과 대만이 오히려 비슷하다는 점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정부 역할도 오히려 대만이 더 많이 하더라고요. 대만이 한국보다 더 시장 경쟁이 아니라 TSMC 다 정부 다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똑같은 성공 공식 면에서는 역시 그 초우량 대기업을 창출하고 정부하고 협조를 했다는 것이 한국 대만의 공통적인 면을 갖고, 식민지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벤처 국가죠. 그래서 한국 이번 정부가 어느 정도 잘된 분야 하나가 벤처 붐 다시 조성한 거는 그래도 성과가 나는 유연한 분야 같고, 유니콘 창출 수에 노력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부터 계속 배워갈 게 문화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기업 문화도 사실 우리가 좀 이스라엘부터 배워가는데, 이스라엘의 강점은 미국에 있는 광범한 유대인 네트워크죠. 그래서 그런 건 한국에 없어서 참 그런 면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펀딩이라든가 제휴가 중요한데 벤처기업 커가는 데서. 근데 그런 면 한국이 좀 이스라엘과는 좀 따라하기 어려운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간단하고. 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
네, 저희 회원들 아마 시간 생각해서 또 일부러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패널 이제 또 모실 때 이제 강연자 또 우리 회원님들 또 추천받아서 또 가장 저명한 분 모시고 또 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계셔서 저희 WCD에게 또 조언해 주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저희 오늘 논의에서 의견이 나오면 또 경제자문회의에서도 또 충분히 수렴하셔서 반영을 하실 것을 기대돼서 저희 이제 오신 분들 있고, 저희 패널 안선주 우리 대표님 진짜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요. 제가 에너지 전문가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실제 경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 경제인으로서 또 저희한테 같이 쉐어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또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훌륭한 좋은 강연과 또 훌륭한 패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그 2000년대 이후에 회사법 개정 작업에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살짝 한번 말씀드리면, 그 아까 영미식 자본주의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외형상은 저희가 체제에는 이제 영미식 제도를 많이 연구하고 반영은 합니다만, 제가 회사법 개정할 때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법제를 사실은 연구를 하고 개정하는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제가 이제 중국 베이징대에서도 매년 저희가 컨퍼런스 하는데 거기는 기업의 연구 역량을 바로 산업에 접목시키는, 그러니까 유수한 대학의 연구 역량이 바로 실무에 접목시키는 그런 어떤 국가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베이징에서 포럼 하면 한 30개 국가의 대학에서 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체제비를 다 지원을 하고요. 그날 그 일주일 동안 발표된 논문들이 결국에는 중국의 국가 전략에 전부 다 반영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굉장히 큰 그 지원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거시경제자문회의에서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WCD도 다음 교육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주제로 같이 또 모실 거를 약속을 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한번 우리 이근 교수님 또 모시는 자리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 이제 2분 초과했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교육분과위원장 2년 임기 마치고 저희 다음 교육대는 또 다른 교육분과위원장님이 아마 사회를 보실 것 같습니다. 올해 굉장히 코로나로 여러 일들을 경험했습니다만, 저희 교육 세미나는 항상 늘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 행복한 임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방송은 이제 끝내주시고요. 간단하게 주차 안내 좀 드릴게요. 다 차량 등록이 되셨는데 지금 8458하고 8038